네, 안성준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의 64강전이고요. 이 리시아나오 선수는 항상 이 경계 대상이죠. 그렇죠. 이 중국 랭킹 1위까지 찍었었고 최근에 이제 성적이 조금 내려가면서 랭킹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엄청난 강자입니다. 이 한 칸 굳힘에 바로 붙였습니다. 네, 이 붙이는 수도 많이 이제 등장하는 수인데요. 흙이 붙였을 때 이제 받는 수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두는 수는 이제 늘어서 두는 수, 그리고 좀 세력을 쌓겠다 싶으면은 위로 젖히는 수, 그리고 실전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 아래로 젖히는 수를 좀 많이 둡니다. 위로 젖히는 수 이제 변화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위로 젖혀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진행이 흙은 두터움을,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로 붙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붙임수를 두는 안성준 선수, 이 바둑을 좀 전투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안성준 선수가 원래 이 바둑 스타일이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안성준 선수가 유연하게 좀 여유 있게 두는 안성준 선수보다는 이렇게 치열하게 두는 안성준 선수가 좀 어울리죠. 뭐 일종의 대형 정석입니다. 네. 여기서 백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백이 괜히 건드려서 흙을 집을 늘려준 진행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뭐 우상기를 3-3 들어가는 바둑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변의 우하기 쪽의 지금 진행은 흙의 실리를 더 늘려주긴 했지만 백의 이 돌이 결국 흙의 발전 가능성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만 하다고 봅니다. 이 진행 아니면은 이곳을 하나 나가고 막고 이 다음에 이곳을 밀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안성준 선수는 하변에 흙에게 집을 쉽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쪽을 살리고요. 보통 이 우하기를 시작으로 이 전판을 휘감는 정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때 이제 많이 두는 수법이 이곳을 이제 젖히고 늘어서 두는 수법을 많이 둡니다. 보통 흙이 이 자리를 밀고 백이 늘면 하나 이제 밀어놓고 그 다음에 하변 쪽을 눌러가는 진행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안성준 선수 약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싸울 자신이 있다
굉장히 과감한 수를 두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안성준 선수의 뭐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만 봐도 눈빛이 전투력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이 대국을 하는 이제 현장 사진인데 굉장히 바둑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네요. 네. 안성준 선수가 리샤나오 선수를 상대로 이제 작전을 펼칠 때 원래 안성준 선수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두고 전투 바둑을 두는 선수이지만 리샤나오 선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바둑이 짜였을 때 워낙 잘 두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는 서로 뭐가 뭔지 모르는 전투 바둑으로 이끌어야겠다라는 작전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이 젖히는 수를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돌도 이제 도망가고 백도 이 자리를 이제 한 칸 뛰어서 두게 된다면 물론 흑이 백도를 차단하면서 양쪽으로 노릴 수 있지만 백 입장에서도 우변 쪽은 뻥 뚫려 있고 중앙 쪽은 마찬가지로 흑도 양쪽으로 돌이 차단돼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을 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끊기는 건 좀 감안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흑돌을 계속 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넉점을 이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일단 모양이 좀 안 좋고 또 우변 쪽에서 흑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준 선수의 생각은 그래, 잡을 테면 잡아라. 여기를 끊고 이어서 잡을 테면 잡아라. 그러면 하변 쪽을 이제 지켜서 하변 쪽에 이제 안전하게 연결시키면서 집을 만들어 놓고 중앙 쪽의 모양 같은 경우는 이 백돌이 우측으로 지금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돌을 버리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멀리 씌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흑은 이렇게 가깝게 씌우면은 백 입장에서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흑이 누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눌렀지만 중복처럼 좀 느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긴 하지만 좀 포위하면서 이 씌우는 수를 두었습니다. 와, 아니 지금 하변이 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제 백은 흑의 모양이 완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좀 눌리는 것 같지만 이 눈목자로 이 선으로 두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 쪽에 일단 모양을 좀 좋게 만드는 수를 두었어요. 네. 흑도 공격하고 싶죠. 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하변 쪽이 아직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양이 이런 형태로 확실하게 하변 쪽에서 자리를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리긴 하지만 백돌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뭐 강한 곳에 붙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흑도 모양이 좀 좋지 않군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리샤나오 선수의 좀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흑은 이곳으로 두고 지금 백이 단수 치고
맞게 되면 이어서 둬야 됩니다. 네. 모양이 뭐가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돌이 갑자기 너무 뭉쳤어요. 근데 흙은 백이 붙일 때 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어서 두는 게 좋았습니다. 이어서 뒀으면은 어차피 여기 둬봤자 쌍립이나 늘어서 두면 백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어서 뒀어도 백은 막아야 될 텐데 그럼 흙이 이 자리로 막을 필요가 없이 쌍립 모양으로 막았으면 중앙 모양이 훨씬 더 두텁고 깔끔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리시아너 선수가 좀 의외의 실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좀 돌이 뭉치면 좋지 않군요. 네. 지금 여기서 흙돌이 이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쌍립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어차피 쌍립으로 되어 있어도 못 나가고 여기도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어차피 못 나가서 뭐 별 차이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쌍립으로 되어 있으면 이 흙돌이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 두면은 흙의 모양을 아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나중에 이 급소 자리를 둬서 위로 두면은 찝어서 이을 때 늘어서 와. 흙돌을 차단하자고 하는 수가 노림이 있거든요. 강력하네요. 네, 모양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거는 괜찮은 응수타진이죠. 지금은 사실 응수타진이기보다는 백이 뭐 아래로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이곳을 이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혹시 여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끊으면 백이 아래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이 왼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단수를 확실하게 선수를 해놓는 만큼 끝내기로 득입니다. 그래서 흙이 그 좋지 않은 모양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없었군요. 네, 원래 이제 만약에 둔다면 한 발이라도 더 멀리 가는 행마를 했어야 되는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마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수는 백이 하변과 좌하기를 연결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안성준 선수 생각은 하변 쪽을 좀 더 정리를 해놓고 흙이 분명히 차단을 하겠지만 정리를 해놓은 이후에 이 한 점을 이제 움직여서 타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참 치열한 수죠. 네. 먼저 하변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좌를 타개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참 안성준 선수도 쉬운 길로 가는 법이 없어요. 안성준 선수도 이렇게 좀 유연한 행마보다는 돌과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수익기로 두는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좋아합니다. 백이 지금과 같이 좀 둘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흙이 한 칸을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백돌이 여기가 조금만 뭐 돌이 오면은 아직도 있어요. 이 수가. 들여다보고 찝어서 환격을 노리고 그곳을 지킬 때 차단하는 수가 있거든요. 흙은 역시나 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엄청 두터운데 한 칸 옆에 있으면서 계속 좀 모양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역행한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좌하만 신경 써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흙을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반 전투에서 안성준 구단이 확실하게 득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득점을 올리는 이 수순 중에서 리시아나우 선수의 모양 나쁘게 지키는 수 그 한 수 때문에 바둑이 백이 확실히 편안해진 상황입니다. 네. 리시아나우 선수도 보통이라면 이 2칸 정도 벌려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지금 바둑이 좀 여의치 않다고 보고 모양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밀어간 수를 둔 것 같은데요. 백의 행마는 간명하네요. 네. 간격이 조금 넓어 보이는데 리시아나우 선수는 지금처럼 좀 과감하게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안전하게 2칸을 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제 밀어놓고 4칸의 간격으로 이 공간을 넓혔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이 공간을 그냥 너무 쉽게 이 집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안성준 선수인데요. 네. 최대한대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보통 좀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래 나의 돌이 혹시 포위당할 수도 있으니 3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대로 4선으로 들어가는 수를 좀 연구를 해볼 만한데 4선으로 두면 흑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제든지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안성준 선수는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흑의 돌을 차단하고 지금 전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곧자로 빠져나오니까 흑돌 4점이 더 압박되는 느낌이네요. 네. 언뜻 보면 흑의 공간에 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백의 그 주변 돌들이 좀 두텁게 포진을 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투는 백 입장에서 흑의 돌을 양쪽으로 가르면서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성준 선수의 판단은 흑이 약점을 지키면 나도 약점을 지켜서 흑돌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거고요. 흑이 이제 끊어서 두면 하나 끊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면은 결국 뭐 좌측이나 중앙이나 어딘가는 걸릴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백이 여길 두고 이곳을 밀어가는 수가 선수예요. 안 두면 그냥 단수 치고 막아서 흑돌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밀고 살릴 때 이렇게 나를자로 둔다면은 서로 수가 좀 많지만 흑이 수가 늘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좌측을 백이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의 좌변 쪽에서의 뭐 수익기, 수상전 이런 부분은 리시아나우 선수가 착각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둔 이유가 오히려 좌측을 백에게 내어주더라도 여기 부분을 두텁게 만든 이후에 백의 좌상 쪽을 공격하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석 작전을 두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역시 분리할 때 좀 승부수를 던지다 보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리시아나우 선수의 실수, 착각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변만 놓고 보면 조금 흙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처럼 둘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제 수비로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일부분을 버리고 다른 쪽을 두텁게 만든 다음에 상대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작전입니다. 근데 일단 백이 자변 쪽에 이 들어가서 잡은 흙돌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네. 처음 생각해보면 흙이 좌하 쪽에 다가왔던 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백이 다가가고 백이 좌하 쪽 돌을 이렇게 타개하면서 빠지고 나갔던 곳 같은데 좌측을 백이 다 잡았거든요. 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좌상이에요. 그렇죠. 흙이 좌중앙 쪽에 빵 따냄을 하면서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은 이 한 점을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안쪽에서 충분히 살려고 하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뭐 여기나 뭐 이런 데로 둬서 보통 많이 두는 데가 이곳입니다. 막아도 늘어서 두면 안쪽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흙은 좌중앙 쪽에 두터움을 믿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금 다가간 상황이죠. 획도 좀 강한 공격을 퍼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변에서 이 실리의 손실이 큰 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상기의 이 백도를 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상기 쪽의 백도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상변 쪽에 굉장히 좀 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좌상기 쪽에 백의도를 타게 하면서 흙이 공격을 해오려면 여기를 젖혀야 될 텐데 한 칸 뛰고 호구되는 자세를 이제 호구를 못 치게 아마 낼 텐데 이 자리를 찝으면 이 빵따냄 한 곳이 옥집이 되면서 백이 반대로 흙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수익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좌변은 뭐 수상전으로 이미 유리합니다. 네, 자변 같은 경우는 뭐 흙이 이어도 이수를 두면은 흙의 수가 뭐 너무 없어요. 자, 이제 중앙전 시작인데요. 오히려 백은 이거는 오히려 흙돌이 백의 그물망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좌상기를 타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두기보다는 오히려 좌변 쪽의 흙을 공격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행마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이 안성준 선수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고요. 네. 자, 흑도 어떻게든 이 백 모양의 약점을 끊고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바둑이 처음으로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던 장면인데요. 지금 백은 중앙 쪽 이제 끊으면서 흑은 뭐 중앙 쪽과 아니면 백의 좌상계 쪽과 좀 전투를 하려고 지금 두었습니다. 백이 여기 한 점을 그냥 나가는 수랑 하나 단수를 치고 찔러서 중앙을 정리하려는 수, 이 두 가지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이렇게 단수를 쳐놓고 두게 되면은 흑돌이 살아가고 백이 약점을 지키고 흑이 이 돌을 어딘가 이제 두었을 때 결국은 백이 좌측에 뭔가 듣는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 끊어서 두면 이런 데가 이제 듣는 부분이 많아서 좌변 쪽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좌상기 쪽을 둬서 흑과 이제 전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냥 나가게 되고 이 자리를 둘 때 좌상기를 어딘가 이제 두게 되면은 우측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원래는 우측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좌변에 전투를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단수 치고 이어서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지킬 때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은 백돌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물론 흑도 못 살아 있지만 흑은 그래도 수가 일단은 제법 많아 많죠. 보이거든요. 네. 백이 우측이 끊기게 되면 오히려 백이 조금 어려운 전투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위쪽도 밑에도 좀 어려운 네. 수상전이 되겠고요. 그런데 안성준 선수가 여기서 단수 하나를 교환해 놓고 뒀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 자리를 나가면서 전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좀 고비였어요. 네. 리시아나우 선수가 처음으로 역전한 형세가 됐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흑이 뭐 5집 정도 좋다고 나오는데 사실 5집 정도 좋으면 흑의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만큼 어지러운 전투가 흑도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는 저 수치입니다. 들여다보는 것도 뭔가를 좀 공작하는 건가요? 좌상 쪽의 백과 지금 이 흑의 수상전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가 힘듭니다. 서로 일단 못 살아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도 어려운데요. 일단 흑은 이곳을 붙이면서 백의 어떻게 보면 궁도 안형을 없애고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을 먹여치고 이 자리를 단수 쳐서 중앙 쪽 이 석점을 촉촉수로 잡는 게 있지만 흑은 언제든지 그 돌은 이제 버리고 난 다음에 좌상기 쪽을 지금 수상전으로 잡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네. 이건 뭐 타협이 쉽지 않겠는데요. 네. 좌상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모양 때 이제 붙이는 수를 첫 번째로 생각하지만 네. 지금의 모양에서는 붙였다가는 단수 치고 그냥 찌르고 이어서 여기 둘 때 끊어서 두면 흑은 집이 생기는데 백은 아직 집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수상전을 백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가무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백은 모양을 잡기 위해서 한 칸 물러서서 두는군요. 네.
물론 베개 모양도 지금 좋지 않지만 이렇게 한 칸 물러서서 두는 이유는 흙이 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한 수에 굉장히 좀 변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좀 정확히 해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이 여길 먹여치고 이곳을 막고 흙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있고 결국은 백이 연결을 하면서 귀에 집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흙은 지금 이 치받는 수가 악수였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그냥 뭐 이런 데를 뒀으면 백이 결국 단수 치고 있는, 흙은 여기 둔 걸로 사실 있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둘 수도 있었어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지금 치받았을 때는 백이 먹여치는 수를 두면 확실하게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흙이 언젠가는 치받고 젖혀서 백의 집을 없앨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상전에 들어가는 게 흙이 나았다는 겁니다. 오, 그러네요. 네. 치받는 수가 백집을 좀 줄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먹여치는 수를 준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리시아나우 선수가 사실 그 수를 못 봤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착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리시아나우 선수는 지금의 수순으로 둬서 충분히 수상전이 자신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한 수라도 빨리 백의 이 수를 줄이고 싶어서 이 수를 뒀다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서로 수가 뭐 정말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중앙 모양을 보시면은 사실 이런 곳이 남아 있고 전투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지금은 일단 백이 일부분을 이제 촉촉수로 잡는 수가 남아 있지만 뭐 흙도 거기를 뭐 지킬 시간은 없어요. 한 집을 내야 되나요? 또 모양으로 본다면 이 자리를 붙여서 이 자리를 붙이는 순간 일단 이 위치에 한 집이 나고 그 다음에 흙이 수상전은 져 있어도 흙의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네요. 이 수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네. 좀 수상전의 악수라고 봤을지 좀 악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은 이곳을 먹여치고 단수 쳐서 중앙 쪽을 잡는 것보다는 좌변 쪽을 이어서 확실하게 좌변 쪽 수상전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좌변은 언뜻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면은 흙이 막아도 끊어서 백은 세 수, 흙은 두 수여서 백이 잡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양은 흙이 이 자리를 두고요. 끊어서 수를 줄일 때 여기를 가만히 넣는 수가 있습니다. 막는 수가 막을 때 네.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이어서 여기 두면은 오히려 그러네요. 백이 잡혀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로 두더라도요. 먹여치고 단수 그리고 넘어가도 되고 이 자리로 둬도 결국은 여기도 자충 여기도 자충이어서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사실 중앙을 두는 게 아니라 잇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좌변 쪽은 이제 패가 되는 거죠. 백은 흙이 막았을 때 다른 수는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젖히고 끊고 둘 때 여기 단수 쳐서 패를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좌변 자체만 놓고 봐도 뭐 말도 안 되게 큰 패인데 흙은 또 이 패를 이겼을 경우에 다음번에 여기를 전체가, 네. 끊어서 다 잡으러 가는 게 남아 있어요. 와, 이거 뭐 초반 하변부터 좌상 좌변까지 전투가 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이 순식간에 흙이 좋았던 그래프에서 막 그래프가 알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잠깐 맞이했었는데요. 네. 이게 흙이 패를 여기로 단수 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자리로 단수 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리로 단수 쳐서 패를 들어가면 이 패를 지더라도 나중에 여길 두면은 확실하게 좀 살 수가 있는데 이 수 같은 경우는 패를 졌을 경우에 이 흑돌의 사활이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다. 부분 때문에 실수라고 나오지만 와, 듣고 나면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프가 좀 차이가 와. 있구나를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좀 알 수 네.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지금 전투입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팩감 계산하기도 좀 바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팩감을 흙이 사용했는데도 치중을 했다는 건 좀 팩감을 만들자는 뜻인가요? 지금 하변 부분이 일단 팩감을 일단 백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흙의 돌은 어차피 하변 쪽 잡는 것과 여기 끊어서 잡는 게 이제 맛보기로 살아 있어요. 하지만 백은 이 전체 돌을 이 압박하는 수들이 다 팩감으로 본다면 백이 충분히 좌변패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 한 수의 그래프가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는데요. 뭐 환격이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일단 이 수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대체 뭐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거 하나를 놓쳤다고 봐요. 흙이 여기를 단수 쳐놓고 지켰어야 된다 보는데 백 입장에서 나중에는 이 두 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변 쪽의 돌을 살리는 게 훨씬 네. 집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이윤수를 꽤 실수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있기 전에 끊어놨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와. 네. 이 부분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싶지 둘 때는 사실 실수인지도 너무 모를 것 같은 수순인데요. 실전엔 정말 팩감 계산하기 바쁩니다. 네. 뭐 가능한 팩감인지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달라졌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끊어져 있으면 백에 지금 이런 수를 흙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패를 해소해버리고 네. 이 수를 들 때 여기를 이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단수 교환이 하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준 선수가 둔 이 수가 흙의 패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나가고 끊으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어버리면 전체 돌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원래 여기를 하나 끊어놨으면 나중에 잡을 때도 이곳으로 잡는 게 이득이지만 그거 말고도
백이 하변 쪽을 잡으러 가자라는 지금 같은 패가 패감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었거든요. 금난수는 와, 이걸 끊어놓으니까 팩감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고요. 이거 뭐 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하변이 그러니까 결국 하변 쪽이 이제 다 팩감이 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가 초대형 지금 바꿔치기가 나올 상황이 됐습니다. 흑이 결국은 자변패를 이기려면은 하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변에 물론 흑도 자변도 잡고 결국 자변 쪽 패를 이긴다라는 건 자상기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자변부터 자상기 쪽의 사이즈보다는 하변 쪽의 백 모양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지금 이 계산입니다. 변에서부터 뭐 중앙에 빵 따냄 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크다는 얘기군요.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장면이 이 수가 만약 여기로 되어 있으면 백이 이 또를 지킬 때 흑이 끊고 있게 되면 어차피 다 잡혀요. 다 잡히는데 흑 입장에서는 여길 끊고 한 점을 잡고 이을 때 일부분을 사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환 하나를 안 해놔서. 지금 시아나우 선수도 욕을 두면서 이 좌상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변부터 자상기를 다 잡았거든요.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변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변집을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냥 100집인데요. 그야말로. 100집이 100집이군요. 네. 지금 계산을 빠르게 해보니까 하변의 이 100집이 100집이고 이 흑은 좌상 쪽에 다 잡은 것과 우하 쪽을 합쳤을 때 85집 정도네요. 그러면 결국 흑이 우상기부터 상변에 있는 공간에서 20집 이상 나야 되는데 100이 먼저 두기 때문에 그곳에서 20집을 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백은 흑의 이 공간을 백이 뭐 집이 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만 없애면 유리한 바둑이 네.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안성준 선수가 이 자리를 찔러서 막으면 끊고 늘어도 나와서 끊고 한 칸을 띄어도 끼워서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연결하려고 하자 리시아나우 선수가 지금 100의 두 칸 간격을 들여다봐서 막으면 늘어서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나와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수를 지금 뒀어요. 이 두 점도 소중한 거죠. 네, 그렇죠. 안성준 선수가 아주 재미있는 수를 뒀습니다. 지금 100의 이야기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여길 둬도 찔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둬도 끊기면은 100이 흙의 이 두 칸 간격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안성준 선수의 지금 이 수는 흙이 만약에 여기로 받으면 끊고 이어서 꽃놀이패죠. 100대마가 다 사는 꽃놀이패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흙은 정수로 본다면 꽃놀이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길 지켜야 되는데 네.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나가면은 와. 자충이 돼서 나갈 때 이 수도 이때 흙이 원래 끊으면서 양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교환 하나 때문에 지금 흙돌이 먼저 잡혀요. 와. 멋진 수를 오늘의 두었는데요. 묘수 아닌가요? 저 모양을 좀 이렇게 놓칠 수도 있는데 한성준 선수가 집중력 있게 좋은 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시아나우 선수는 어차피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버티는 수를 뒀는데 이 묘수를 당하니까 정리가 되면 어차피 진다고 생각하니까 꽃놀이패가 시작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버텼어요. 와, 방금 붙인 수는 정말 멋진 수네요. 네. 지금도 이제 패의 그 규모를 키우는 수예요. 이렇게 패를 하기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그냥 뭐 바로 끊으면서 수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좀 물러나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어차피 흙은 지금 뭐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집 차이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러네요. 이게 지금 100이 여길 있고 이걸 줄 때 이 자리를 이으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패를 하다가 이걸 찌르고 따내는데 과연 패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100이 그냥 단순히 자산기를 넉 점 잡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따내면서 다 잡는 건데 패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 이렇게 대국이 끝나겠습니다. 뭐 더 버틸 수 없겠네요. 네,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버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역시 이번 대국도 이 안성준 선수의 전투력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 대단합니다. 이 중국 랭킹 6위 리시아나우 선수에게 대마를 잡고 100으로 불기승을 거둡니다.